정화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 그 이름이었습니다. 정화는 숨을 멈추고 의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마는 넓었고 눈매는 또렷했습니다. 정화는 그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는 정화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환자분께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령이시라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정화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이름뿐이었습니다. 이도현, 33년 전 사라진 아들의 이름.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아이일까요? 정화의 시선이 다시 의사의 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화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의사의 목에 은색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펜던트였지만 정화의 눈에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펜던트에는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화가 33년 전 도연에게 걸어주었던 바로 그 펜던트였습니다. 정화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의사는 놀라며 정화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화는 고개를 들어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정화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많이 놀라셨나 봅니다. 천천히 심호흡하세요.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이도현입니다.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연, 분명 도연이라고 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전라북도의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람이 불면 논둑 사이로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오르고 해질 무렵이면 멀리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던 곳이었죠. 그런 평온한 풍경 속에 이정화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67, 정화는 평생을 이 집 마당 한 귀퉁이에서 보냈습니다. 정화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부엌에 불을 지피고 시아버지 이만수의 아침상을 차리고 남편의 작업복을 챙기고 논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정화에게 나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였고 안악이었고 집사람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루에 스며들 무렵 정화는 장독대 앞에 쪼그리고 앉아 된장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화는 그 냄새를 맡으며 잠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구름 한 점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 집의 가장인 시아버지 이만수는 올해 92이었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우렁찼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마루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정화가 올린 밥상을 받으며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국이 싱겁네. 예, 아버님. 다시 끓이겠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일에 지친 몸으로 저녁이면 소주 한 잔을 걸치고 아내의 얼굴도 보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대화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내일 비 온다더라. 예.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화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게는 33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죠. 정화에게는 유일한 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었습니다. 33년 전 마당 한쪽에서 6살배기 아들 도연이와 함께 구슬치기를 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작은 손으로 구슬을 굴리며 웃었습니다. 엄마, 나 이겼다.
정화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때의 웃음이 정화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웃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의 웃음소리는 맑았고 정화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정화는 그날 도연의 목에 작은 펜던트를 걸어주었습니다. 은색으로 된 그 펜던트에는 한글 자음 이응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연아, 이거 엄마 이름 첫 글자야. 잃어버리면 안 돼.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정화는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작은 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정화는 도연의 손을 잡고 군산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날은 가을 거지가 끝난 직후라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과일 파는 상인의 목소리, 생선 굽는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아, 엄마 손 꼭 잡고 있어. 정화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던 그 순간 누군가 정화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정화는 비틀거렸고 그 찰나에 도연의 손이 놓여버렸습니다. 도연아. 정화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터 전체를 뒤졌지만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정화는 그날 밤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신고를 했고 전단지를 붙이고 온 동네를 뒤졌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도연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화의 인생은 멈춰버렸습니다. 매년 같은 날짜가 되면 정화는 군산항 근처 경찰서 앞 노란 리본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실종된 아이들을 위한 작은 재단이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곳에 밥 한 그릇을 올리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여기 있다. 어디 있니? 남편은 그런 정화를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만해라. 그 애는 죽은 거다. 정화는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어찌 죽었다고 단정하겠어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도연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다만 남편은 포기하는 척하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정화는 그렇게 33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논에 나가고 저녁이면 도연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며 잠들었습니다. 정화의 방 한쪽에는 작은 서랍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연의 사진 한 장과 도연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작은 옷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가끔 그 서랍을 열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도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너를 놓쳤구나. 미안해, 도연아. 밤이 깊어지면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정화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연이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 어디선가 살아 숨쉬고 있을까? 정화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베갯잎에 스며들었고 정화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도연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만으로 버텨왔습니다. 추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화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기름 지글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마당에서 고춧가루를 말리고 있었고 시아버지 이만수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정화는 황급히 부엌을 나와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이만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화는 이만수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만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소리쳤습니다. 여보, 여보, 빨리 와요. 남편이 뛰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이만수를 차에 태웠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30분이 걸렸습니다. 정화는 뒷좌석에서 이만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만수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정화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이만수는 들것에 실려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와 남편은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화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정화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나와주시겠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를 따라갔습니다. 복도 한쪽으로 걸어가던 그 순간 정화의 시선이 의사의 가슴팍에 멈췄습니다. 하얀 가운 위에 달린 명찰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도현 내과 전문의. 정화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 그 이름이었습니다. 정화는 숨을 멈추고 의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마는 넓었고 눈매는 또렷했습니다. 정화는 그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는 정화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환자분께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령이시라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정화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이름뿐이었습니다. 이도현. 33년 전 사라진 아들의 이름.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아이일까요? 정화의 시선이 다시 의사의 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화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의사의 목에 은색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펜던트였지만 정화의 눈에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펜던트에는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화가 33년 전 도연에게 걸어주었던 바로 그 펜던트였습니다. 정화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의사는 놀라며 정화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화는 고개를 들어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정화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많이 놀라셨나 봅니다. 천천히 심호흡하세요.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이도현입니다.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현? 분명 도현이라고 했습니다. 정화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펜던트는 어디서 나신 거예요?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신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이거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누가 주신 것 같은데. 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의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는 깜짝 놀라며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선생님 혹시... 정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도연일까요? 아니면 그저 이름과 펜던트가 우연히 같을 뿐일까요? 정화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복도 끝에서 정화를 불렀습니다. 여보, 아버지 병실로 옮긴대.
정화는 황급히 손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정화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안정되면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의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실로 가는 동안 정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의사가 뭐래? 아버님 상태가 안정됐대요. 정화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머릿속은 온통 그 의사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도현.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화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도연일까요? 33년 만에 다시 만난 걸까요? 정화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이만수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은 보호자 침대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의사가 정말 도연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정화는 가만히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병원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오가고 어디선가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정화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눈을 뜨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간호사실 앞에 낮에 봤던 그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도현이었습니다. 의사는 간호사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숨을 죽이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도 한쪽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응급실에 오신 이만수 환자분 아시는 분이세요? 도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환자를 직접 맡겠습니다. 간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왜 이렇게 신경을 쓰세요? 일반 환자분이신데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분 제 인생을 바꾼 분이에요. 정화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분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정화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과 어떤 인연이 계신가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죠. 간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차트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차트를 받아들고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정화는 기둥 뒤에 숨어 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걸음걸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화는 병실로 돌아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연이 시아버지 이만수를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 인생을 바꾼 분이라는 말은 또 무엇일까요? 정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일찍 일어나 병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간단히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정화는 또다시 도연을 마주쳤습니다. 도연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화는 용기를 내어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은 정화를 보고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환자분 상태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정화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어릴 때 어디서 사셨어요? 도연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어렸을 때 일은 잘 모르겠어요. 정화는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군산이라는 곳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군산 그곳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화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도연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펜던트는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도연은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기억하는 한 늘 있었어요. 아마 어릴 때 누가 주신 것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정화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이 고마워서요. 도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환자 잘 부탁드립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화는 식당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33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정화는 병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정화의 마음은 흐렸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요. 정화는 짧게 대답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만수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이만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무언가 알고 있을까요? 도연과의 인연을 알고 있을까요? 정화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도연이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시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 꼭 밝혀내겠다고. 정화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33년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만수의 상태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시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머릿속은 온통 도연 생각뿐이었습니다. 도연은 매일 회진을 돌며 이만수를 살폈습니다. 정화는 그런 도연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화는 병원 행정실 앞을 지나가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행정실 문에는 환자 기록 열람실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주위를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직원 한 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이도연 선생님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도연 교수님요? 무슨 일이신데요? 정화는 순간 당황했지만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이 의대생인데 이도연 선생님께 배우고 싶다고 해서요. 선생님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도연 교수님은 우리 병원 최고의 내과 전문의세요. 환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으시죠. 정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어디 출신이신지 아세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입양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양. 그 단어가 정화의 귀를 때렸습니다. 정화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화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입양이라니. 도연이 입양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누가 도연을 입양한 걸까요? 정화는 병실로 돌아와 이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만수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남편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병원 의료기록실로 향했습니다. 의료기록실은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정화는 계단을 내려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기록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캐비닛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정화는 이도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파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끝에 정화는 작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파일 겉표지에는 이도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기본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그리고 그 밑에 특이사항이라는 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서울 소재 고아원에서 입양. 입양자 이만수. 정화는 그 문장을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만수, 시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정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시아버지가 내 아들을 데려갔다고? 정화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3년 전 장터에서 사라진 도연을 시아버지가 입양했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한 걸까요? 정화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화는 파일을 다시 집어들고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입양 경위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양 사유 연고자 없는 아동 보호 목적. 정화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읽었습니다. 연고자 없는 아동. 도연은 연고자가 없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있었습니다. 정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연고자가 없다고 기록된 걸까요? 정화는 파일을 덮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기록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화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아버님? 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도연이 사라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이를 입양한 걸까요? 그리고 왜 정화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까요? 정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황급히 일어나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정화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오래 걸렸네. 정화는 대답하지 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만수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이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넘게 모셔온 시아버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화에게 이만수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정화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시아버지에게 물어보겠다고, 도연과의 관계를 밝혀내겠다고, 왜 도연을 입양했는지, 왜 정화에게 숨겼는지 꼭 알아내겠다고. 정화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이만수는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병실에서 죽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집에 들러 옷가지를 가지러 간 상태였습니다. 정화는 이만수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화는 문을 닫고
이만수 앞에 섰습니다. 이만수는 정화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나?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만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화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33년 전 군산 장터 기억하시죠? 이만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화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도연이가 사라졌어요. 이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발 말씀해 주세요. 이만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제 아들이 어디 갔는지 아시잖아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이만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화는 무릎을 꿇고 이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제발이요. 3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만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애는 내 피였어. 정화는 고개를 들어 이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만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남편의 아들이 아니었다. 정화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일이다. 내가 이 집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 남편은 늘 밖에 나가 술만 마셨지. 너는 혼자 집안일을 하며 외로워했고, 정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 내가 술을 마시고 집에 왔지. 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그날 밤 나는 실수를 했다. 정화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도 더 된 그날 밤, 정화는 그날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 너는 아이를 가졌어. 도연이를 낳았지. 하지만 남편은 의심했어. 아이가 자기 핏줄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야. 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장터에서 아이를 버렸어. 보육원에 맡기려고 했지. 하지만 나는 죄책감에 그 아이를 찾아갔어. 정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만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군산의 한 보육원이었어. 나는 그곳에서 도연이를 찾았지. 하지만 데려올 수는 없었어. 집안에 데려오면 모든 게 들통날 테니까.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만수는 고개를 돌려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로 보냈어. 서울의 한 고아원으로 아이를 보냈지. 그리고 몇 년 뒤 내가 직접 입양했어. 조카의 자식이라고 속이고 말이야.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이는 30년 동안 시아버지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정화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동안 도연이는 시아버지의 보호 아래 자랐다는 것입니까? 정화는 소리쳤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내 남편에게도 들킬 수 없었어. 정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3년 동안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화는 울부짖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제가 33년 동안 찾아 헤맨 제 아들이었다고요. 이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화는 일어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정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늙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만수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화는 이만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도연이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 애는 모르는 게 나아. 정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도연이는 알 권리가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이만수는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화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지쳤어.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도연에게 진실을 말하겠다고, 33년 만에 아들을 되찾겠다고.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밤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까요? 정화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정화는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화는 일찍 일어나 세면장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도연에게 말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정화는 병실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는 복도로 나와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도연 선생님 계세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회진 중이세요. 1시간 후에 오실 거예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드디어 복도 끝에서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일어나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은 정화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빈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정화는 두 손을 모으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기억만 있어요. 정화는 다시 물었습니다. 장터에서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은요? 도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긴 합니다. 어렸을 때 꿈에서 본 건지 실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요. 정화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기억인데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터 같은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았고 시끄러웠죠. 누군가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정화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손이 놓여졌어요.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헤맸죠.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냄새가 기억나요.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냄새요? 도연은 정화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된장 냄새요.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가 아직도 기억나요. 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연은 놀라며 정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화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날 장터에서 선생님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이 저였어요. 도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계속 말했습니다. 33년 전 제가 선생님 손을 놓쳤어요. 군산 장터에서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선생님을 찾아 헤맸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화는 일어나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은 제 아들이에요. 제 이름은 이정화예요. 선생님 엄마예요. 도연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선생님 목에 펜던트를 걸어줬어요. 그 펜던트에는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죠.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도연은 자신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화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3년 전 도연의 사진이었습니다. 정화는 사진을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선생님이에요. 6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지금 자신이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저란 말입니까?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만수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제 시아버지예요. 그리고 선생님의. 정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정화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제 뭡니까? 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친아버지예요.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도연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선생님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평생 찾던 그 사람이 어머니였단 말입니까?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정화를 안았습니다. 정화도 도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3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정화를 피했습니다. 회진 시간도 바꾸고 병실에도 다른 의사를 보냈습니다. 정화는 도연을 찾아 병원 복도를 헤맸지만 도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화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화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정화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화는 멈춰섰습니다. 선생님.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피하셨어요?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평생 고아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났으니까요.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만수 어르신이 제 친아버지라는 사실도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정화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도연은 정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피해자셨어요. 정화는 도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도연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도연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정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33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정화는 이만수의 병실로 갔습니다. 남편은 잠시 집에 들른 상태였습니다. 정화는 이만수 앞에 섰습니다. 이만수는 정화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연이한테 말했나?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만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뭐래? 정화는 대답했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내 인생도 도연이 인생도. 정화는 이만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잖아요. 이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화는 이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남편에게도 말해야 해요.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요.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돌아왔습니다. 정화는 남편을 복도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화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정화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33년 전 그날 밤의 일, 도연이 이만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도연이 지금 이 병원의 의사로 있다는 것까지. 남편은 말없이 정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남편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화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평생 숨기고 살아서 미안해요.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정화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날 아이를 버렸지.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했어. 매일 후회했어. 아무리 남의 씨라고 해도 내가 낳은 아이를 버렸다는 게 가슴 아팠어.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화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이만수의 병실로 갔습니다. 이만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이만수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남편에게 다 말했어요. 이만수는 고개를 돌려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준다고 했어요. 당신도 저도. 이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정화는 이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만수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정화는 의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심전도 기계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화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만수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정화는 황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도연도 함께였습니다. 도연은 이만수를 살피며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만수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도연은 정화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화는 이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만수는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 그 말을 끝으로 이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는 평평한 선을 그렸습니다. 정화는 이만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문상객들이 하나둘 찾아와 조문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정화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묵묵히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도연은 장례식장 한쪽에 서서 이만수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문상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고요해졌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일어나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도연 옆에 섰습니다. 괜찮아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복잡해요. 미워해야 할지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화는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둘 다여도 괜찮아요. 그분도 고통 속에 사셨을 거예요. 도연은 정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용서하셨어요? 정화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용서했어요.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후 이만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고향 마을 뒷산에 묘를 마련했습니다. 정화와 남편 그리고 도연이 함께 묘 앞에 섰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는 차갑고 촉촉했습니다. 정화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모든 짐을 내려놓으세요. 남편도 절을 올렸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편히 쉬세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정화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정화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장독대 앞에 서서 된장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정화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정화는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도연아?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휴가예요. 찾아뵙고 싶었어요. 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도연을 안았습니다. 도연도 정화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화는 도연을 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평상에 앉아 차를 내왔습니다. 도연은 차를 마시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제가 태어난 곳이군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저기 마당 한쪽에서 우리가 구슬치기를 했어요. 도연은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화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웃으면서 구슬을 굴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화는 가슴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은색 펜던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도연이 지금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펜던트였습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당신 것과 한 쌍이죠. 정화는 펜던트를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은 펜던트를 받아들고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낳고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당신이 엄마를 잊지 말라고. 도연은 펜던트를 정화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자주 올게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자주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33년의 시간을 채워가듯이 해가 지고 노을이 졌습니다. 정화는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3년 동안 정화는 죄로 살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죄,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은 죄, 남편을 속인 죄.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용서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이만수를 용서하고 그 모든 과거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화는 도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정화의 목에는 새로 걸어준 펜던트가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노을빛을 받아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정화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잃은 만큼 다시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은 정화에게 주는 위로였고 도연에게 주는 약속이었습니다. 정화와 도연은 그렇게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바람이었습니다. 33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화는 도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도연도 정화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마치 33년 전 장터에서처럼 꼭 맞잡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정화와 도연은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